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 수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책이, 조금 미스프린트가 생기는데, 100페이지 20번을, 답을 4번으로 고쳐셔야 되고요. 다음에 103페이지 6번을, 보기를 고쳐셔야 됩니다. 답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1은 6뉴턴으로 고치시고, 보기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해설에 2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 3으로 고치시고, 그래서 6뉴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이렇게 오류가 생기니까. 자, 한 번 더. 자, 마찬가지 117페이지. 117페이지. 저번 시간에 진도 나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예제에 물체의 질량 45kg이 아니고 내가 만든 거 절대 아니에요. 치다가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치다가 오류가 생긴 겁니다. 4kg이에요. 45가 아니고 4kg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한 개가 빠졌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어줬는데 자 165페이지 6번 문제 해설에 보면은요. MGH는 2분의 1 KA 제곱이라 되어 있어요. 사이에 요것이 빠졌습니다. 요것이 빠졌으니까 요것을 2분의 1 요게 스몰 V가 아니고 라지 V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내는 게 위에 라지 V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이에 요것이 빠졌다 하는 겁니다. 요것이. 요런 정도 해주시면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대강 제가 뒤에 끝까지 풀트는데. 자, 그래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을 하게 되면은요, 페이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요것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인데, 핵심이 뭔가를 딱 잡으셔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물체에 작용하여 이동할 때 일을 한다라고 정의하는데,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이런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과 알자 힘이 벡터하고 그 다음에 변위의 관계를 정의한 것인데 변위가 벡터하고 뭐냐 하게 되면은 알자 힘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벡터 곱 크로스라는 게 있는데 일반 물리학에서 다시 달아버리면은 물리학 공식이 이해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서는 이런 정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W한 것은 여기서 F 곱하기 S로 표시하는데 요것이 알자 힘이더라. 그리고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변위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와버리면 뭐냐 하게 되면은 요것은 변위가 0이기 때문에 일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를 정의해 볼 테니까 일단 반드시 평행성분의 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을 적어 보십시오. 뭐라 적는고 하게 되면은 평행성분의 곱이다 하는 겁니다. 평행성분의 곱이다. 평행성분의 곱이다. 그러면은 알자 힘과 변위의 평행성분의 곱이다. 자, 요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고요. 요러한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겠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할 내용 나왔습니다. W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FS, 곱해졌지요. 곱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적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텐데, 요것이 S고, 요것을 F라고 했을 때, 이때, 만약에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 면적의 크기가 1의 양과 같다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찬가지로 이 면적은 다시 적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면적의 크기가
1과 같다라고 하는데 간단히 핵심을 잡으면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달아야 할 것이 맨 처음에 물체가 만약에 등속이다 하게 되면 S라는 것은 VT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됐을 때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겁니다. F라는 것은 M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가속도 A 하게 되면은요, M분의 F라고 표시할 수 있겠더라.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요것을 다시 적게 되면은요, T분의 V-V0 요거 정도 구분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때 가속도 운동했을 때 이동거리 S라는 것은 얘가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고 표시를 하지요. 이게 전부 다고요. 그러면 운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면은 충격량 I라는 것은 FT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곱해졌지요. 이것은 마찬가지 FT 그래프에서 면적의 크기가 충격량을 의미하더라. 참고삼아 얘가 델타 P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 변화량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자. 여기서 F가 뭐냐 하게 되면은 MA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정리하면은요, 등가속도 운동 힘이 일정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즉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해버리면 속도가 증가하거나 운동 반대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감소하게 될 텐데 그 감소하는 그 상태를 힘이 작용한 시간에 의해서 속도 변화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 다고, 한 번 더 1W라는 것은 얘를 FS라 표시하는데 이번에는 힘은 작용했긴 했는데 이동한 변이에 의해서 모든 물리량을 다 표시할 것이다를 요걸 간단히 쓰면은 델타 E라고 적어버려요. 에너지 변화량이다가 답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데 여기서 거리를 고려하겠습니까? 시간을 고려하겠습니까? 그것이다라고요. 만약에 거리 함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Fs 델타 E고요. 시간이 주어지면 마찬가지로 FT요 델타 P를 쓰면 된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에서 진도를 나가더라도 결국 요 핵심을 가지고 요 안에서 모두 다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텐데, 시간 관계상 너무 진도가 빠르면 안 되므로 간단히 요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반드시 암기해야 할 것은 W=Fs라는 것은 힘이 작용했는데 거리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물리량이 결국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하는 겁니다. 가속도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가속도 운동인데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거리입니까?가 다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반발계수라든가 일반 물리학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서 전부 다 다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버리면은 왜 FS가 중요하고, 우리 이제 다양한 시험 문제에서 달아지게 되는데 FS가 중요하고 FT가 중요한가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에 10뉴턴이 작용하고 변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동했던 간에 직선거리가 5m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1의 크기 하게 되면은 그냥 적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FS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F가 10이고 여기서 변이가 5네 해서 이것을 50줄이다 라고 해요. 이것은 뭐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이러한 과정으로 표시가 되긴 되는데 핵심은 여기서 변이와 면과 여기서 힘이 평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 성분의 곱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요 물체의 상황이 전부 다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면은 임의에 각으로 힘이 작용해버리면 이미 앞에서 다 연습했기 때문에 요것이 전부 다 설명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100뉴턴이 존재하고 4m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나와야지요. 이제 막바로 적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것은 필요가 없고 수평 성분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일어난다를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야죠. 한 번만 적어보겠습니다. 100 곱하기 코사인 60 하면은 2분의 1이 빨리 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게 얼마냐 하게 되면은 50뉴턴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반드시 평행성분 운동면에 대해서 힘을 구한 다음에 다시 변이와 곱해주면 된다. 1W라는 것은 이것은 마찬가지로 FS에 의해서 F가 50이고 S가 4기 때문에 200이다 라고 표시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장난쳐 볼게요. 무슨 소린가 하게 되면 이런 공식을 봤을 겁니다. 1W라는 것은 이것이 FS 코사인 세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밌는 거 코사인 0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 1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평행성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얘가 90도다 하게 되면 코사인 90도가 얼마냐? 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을 장난을 쳐볼게요. 이것을 F라 그러고 얘를 세타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성분이 수평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시 벡터 분해해버리면은 F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4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S므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얘가 F 코사인 세타 S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얘가 FS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자, 핵심 나왔습니다. 코사인이 뭐예요? 평행이라는 뜻이에요.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밑변에 해당해서 변이와 평행한 성분으로 표시해 볼 게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미 공부했으니까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1번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설명을 다 해주게 될 텐데 얘가 M이고 이것이 H라 할게요. 그리고 이것을 S라 하고 이것을 세타라 하겠습니다. 일의 원리에서부터 도룰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물체가 아래로 mg가 작용하겠습니다. 만약에 떨어질 때에 하는 건 아래로 그러면은 이때 1W가 FS고 한 번 더 F 대신에 mg라 적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S 대신에 h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막바로 떨어질 때에 수직으로 떨어질 때의 일을 mgh라 표시를 해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세타이고 질량 m의 물체가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단 구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미끄러진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거와 평행한 힘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F라는 것은 m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평행 성분의 곱이니까 요거하고 곱이에요. 그랬을 때 요렇게 떨어질 때에 일을 하게 되면은 1W라는 것은 mg 사인 세타 S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장난치니까 이 S와 H를 가지고 S를 딱 써보니까 이거 상식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가도 되는데 사인 세타가 출발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S분의 H가 된다고요. 요거 대신에 S분의 H를 적어서 속을 딱 해버리니까 결국 뭐냐 하게 되면은 MGH가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떨어질 때의 일과 요렇게 떨어질 때의 일은 같다. 일의 원리. 일은 같은데 힘이 다르다.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산이 요렇게 있는데 이 산을 요렇게 올라가는 일이나 그 다음 여기서 요 산을 요렇게 올라갔을 때 일이나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1은 같은데 요렇게 올라가면 힘이 많이 들고 요렇게 올라가면 힘이 작게 들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의 차이, 2의 원리가 되겠는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소린고 하게 되면요, 평행성분의 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의 평행한 힘과 면의 수직한 힘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맞네, 그렇구나 라고 가주면 되고, 핵심 포인트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잡아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여러분들 교재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